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결과는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파월 의장은 고용을 감안한 인하폭 결정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양호해서 침체로 해석될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MSCI 한국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여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러셀 2000은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 이렇게 결정될 때 증시가 좀 올랐다가 파월 의장의 회견이 진행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봐도 상승한 업종보다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고, 그렇다고 또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판단을 좀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미룬 이유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침체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오늘 봐가지고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미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우선 0.5%포인트 인하를 하고 점도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전 거 점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두 칸 정도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추가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한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금리 인하폭을 키우는 쪽으로 연준은 이제 평가를 했고, 그렇게 또 실행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경제 전망은 약간 하향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GDP 2.1에서 2.0이니까 약간 하향한 거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 대신 물가 전망치는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PCE 같은 경우는 2.6에서 2.3, 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는 2.8에서 2.6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정될 것 같고, 경제 성장은 거의 제자리거나 약간 낮춰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고용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6월에 전망했던 거는 올해 연말 실업률 4.0을 예상했는데 4.4,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인 수준인데, 일단 지금이 4.2 정도니까 지금보다 고용지표가 한 0.2 정도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금리를 내린 것도 있지만 고용시장이 이렇게 되면 나빠질 수도 있어서 고용 나빠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거야. 그래서 두 개 다 되긴 하는데 연준에서 조금 더 신경 쓴 거는 고용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 데이터가 금리를 내리게 되고 0.5%포인트까지 그 폭을 좀 키운 그런 이유였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최대 여기까지는 애매하게 본 거예요. 이게 물가 때문인지 고용 때문인지.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판단을 밀었는데, 파월 의장도 좀 어정쩡한 얘기를 했습니다. 뚜렷하게 좋게 나쁘게 평가하기가 애매한 게, 어쨌든 고용 지표 때문에 내린 거다. 그래서 이번 인하로 현재 고용이 나쁜 게 아니지 않냐. 4% 초반이면은 굉장히 고용 좋은 건데 이런 고용을 유지시킬 거다, 이렇게 봤고. 근데 약간 좀 투자자들이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기에 질문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미리 알았다면 7월에도 내렸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용이 심각하게 보는 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실업률도 현재 수준으로 보면 이제 건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죠. 근데 대신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연준은 최대치를 4.4라고 잡은 걸로 봐서는 그 이하에서 막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빠르게 대응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의 인하폭은 결정된 거 없고 지금같이 0.5%포인트 인하할 거로 생각하진 않아, 하여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굳이 갖다 붙이자면, 시장이 실망한 대목은 이거 7월에 인하했을 거 좀 판단 미스한 건가? 이거에서 약간의 어떤 이제 실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0.5 계속 내렸으면 하는 투자들도 일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은 0.25 쪽이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취지, 이런 내용의 언급이 나오면서 또 약간의 실점이 있었다, 이렇게 투자들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양적 긴축 수준은 또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월의 의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선방하는 데 치중했다. 뭐 강력한 메시지 줘도 증시 올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0.5 내렸는데 겁먹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회견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의 반응은 대체로 중립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았다. 라는 쪽에 이제 코멘트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제 크리스 자카렐리 정도만 증시 상승 능력인 건 맞는데 다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코멘트는 제가 쭉 한 20개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한 3대1 정도 비율? 예, 3대1 정도 비율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침체 없는 인하,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을 때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 없이 기업들의 마이너스 성장 없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현재까지는 높은데 뭐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해석은 분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반응은 내일장, 오늘 밤,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좀 봐야지 가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1.8% 올라가서 지수 방어를 했고요. 이제 한때 아이폰 첫 주 판매량에 대한 실망감이 있긴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니다, 잘 팔릴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매수 의견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하면서 애플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자동차주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할부금융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할부로 자동차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좀 수혜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이자율 이제 마진 축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융주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뭐 특정한 업종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신중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갈리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특징주보다는 그냥 좀 신중했던 이게 잘 모르겠다 오늘 그러니까 금리 인하폭도 아리까리했는데 정작 또 0.5 내려놓으니까 오늘 봐서는 이제 판단하기 애매한데 이런 평가가 더 우세했던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고 첫 달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증시는 다 엇갈렸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환경 왜 금리 내렸지? 이게 이제 뭐 경기를 살려야 되나? 아니면은 괜찮은 건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고 또 재료 노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은 뭐 뚜렷하게 어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 첫 달과 두 달은 애매했는데 근데 이걸 길게 늘려서 6개월, 12개월로 늘려놓고 보면 금리나 이후에 증시는 올랐습니다. 대체로. 예, 대체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났던 경기 쇼크가 발생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증시는 6개월, 12개월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의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대. 대신 이제 보신 대로 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건가 아닌 건가 그거를 판단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 20번 오늘 제외하고 20번 동안의 그 당일 움직임은 미국은 반반이었어요. 11번 오르고 9번 빠지고 정도였고 우리나라는 미증시 당일 FMC 당일 우리 증시 첫 반응은 12번 오르고 8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미국은 반반이었고 이런 반응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올라갈 비율이 높긴 하지만 뭐 의미 있는 승률은 아니어서 뭐 과거 데이터는 이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게 연휴 기간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라 이렇게 이제 뭐 삼성전자를 팔라는 것까지는 아니죠.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위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 영향을 과연 받을 것이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뭐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공급 과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제시한 데이터들이 좀 틀린 게 좀 있었어요. 예, 틀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실적 전망치를 직전 보고서 대비 43%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향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영향을 받을까? 일단 우리가 시험지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응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주가가 이 여파로 확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가 자체가 뭐 빠졌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보고서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는지. 근데 제시한 데이터들이 조금 오버한 게 많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오히려 좀 반전하는 매수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FMC 회의는 시장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영향을 이 두 종목이 받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되, 조금 데이터가 좀 오버해서 해석한 것도 있어서 심각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가장 문제는 외국인들 수급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도 강도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홀짝홀짝. 그런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수한 날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는 나쁘지 않고, 이런 구도였는데, 일단 연휴라는 불확실성 끝났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연휴 끝난 다음부터 집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그냥 그거 없이 뭐 일정이고 뭐고 그냥 없이 고야 이렇게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괜찮으려면 외국인들 매도가 최소 2천억 원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F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0.5라는 쪽에 집중을 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 쪽으로 오늘 그렇게 해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 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단 엔달러 환율이 오늘 빠지진 않았습니다. 0.5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또 일본 통화정책회의 앞두고서 엔달러가 여기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 증시의 매물이 또 확 쏟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주에 대한 보고서를 좀 의식을 하는지, 근데 며칠 또 지나가서 그 보고서는 그냥 희석이 돼버리는 건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증시는 키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2달 연속해서 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 투자자들은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가 줄어드는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달러 차트로 바꿔서 보면 지금의 주가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8달러 44센트로 나오게 된 건데, 추세선 저점을 거보면 이게 어떤 선을 긋은 거냐면, 대단한 어떤 실적의 사단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 아랫단에 걸리는 주가 위치가 IT 버블 터졌을 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코로나 때예요, 각각. 그때 닿던 위치까지 주가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찍은 건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이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IT 버블 터지고 막 저 금융위기 터지고 이랬을 때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조금 오버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그렇다고 뭐 매도하던 데에서 이 차트 보고 매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도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어하는 매수세가 가동이 될 거예요. 이게 시황상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FMC도 중요하고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근처에서 매수세가 가동이 되는지, 사실 우리 저기 원화 차트로 봤을 때 7만 원 초반에서 방어가 됐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그건 이미 깨져버린 거고, 다음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건 장기 추세선, 그것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단에 지금 주가가 와 있어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시황상 되게 중요한 위치. 그래서 향후에 일주일 이내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점이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또 우리 시장 반응 포함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